예,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첫 방송이고요. 오늘 제가 이 스픽스 가서 저 박진영 숙명여대 개공 교수님하고 마키아벨리 코너를 갖고 한 방송을 같이 했습니다. 그 마키아벨리 얘기한 게 아니고 마키아벨리처럼 이 정치권의 이런 겉모술수 수법들을 좀 많이 알리는 뭐 그런 코너를 하나 했는데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방송이. 그래서 그 방송은 내일 오전 9시에 실방 올라가니까 내일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럼 YTN 실방이 한 대충 8시 50분에 끝나거든요. 그 뒤에 바로 이 스픽스 박진영 교수와 같이 하는 제 프로 한 40분 했나? 좀 현안보다는 좀 정치의 좀 본질적인 문제들을 좀 많이 다뤘습니다. 내일 방송 좀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은 뭐 다른 걸 떠나서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성남FC 의혹의 이 관련 수사 내용이 다 공개가 됐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 윤석열 무리들의 이 수법은 문재인, 박지원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고선에서는 야합을 하고 이재명만 도려내서 아마 이재명 플러스 알파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른바 좀 강경한 지지층 뭐 제가 볼 때는 강경지층이라기보다는 좀 원칙적인 좀 노선을 걷는 사람들. 예, 그런 세력을 싹 도려낸 다음에 내각제 야합으로 판을 벌려보겠다. 뭐 이건 제가 뭐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 전부터 얘기한 건데 역시 이재명 대표를 지금 치고 있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게 성남FC하고 변호사 대납인데 엄밀히 보면 오늘 성남FC 의혹은 오늘 나온 보도로만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큰 산 하나 넘어간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위험하다고 봤던 이유가 이게 사실 지난 6월 달 기사인데 이 윤석열 어용 매체죠. 뉴데일리 뭐 미디어처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동맹 매체랑 가까운데 이제 이자들이 뭐 윤석열 만세 부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하고 교류가 없는데 뉴데일리 등등에서 이걸 터뜨렸단 말이에요. 이게 6월달 상황입니다. 성남FC가 어쨌든 후원금을 두산, 뭐 네이버 등등으로부터 이렇게 받았는데 그거를 현찰로 인출했다. 이게 문제였거든요. 아니 성남FC가 공조직이잖아요. 공공의 축구팀이지 않습니까? 그 축구팀에 받은 후원금을 왜 이걸 현찰로 인출했냐. 그러니까 이 현찰 인출한 부분이 이재명 개인이나 이재명 선거 캠프에 들어갔다고 거의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이 후원금을 인출한 거를 이재명 쪽으로 들어간 거를 경찰이 잡아냈냐 못 잡아냈냐는 건데 결론적으로 못 잡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못 잡아냈어. 어? 후원금 영천은 불명. 아니 이 당시 기사에는 정말 완전히 다 잡은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자, 이재명 피의자 적시하고 지금 피의자는 어차피 뇌물 공여죄에 이 공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요게 지금 이제 뉴데일리 기사인데 이게 시사저널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시사저널 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한 번에 뭐 2천만 원인가 5천만 원 이상의 현찰을 인출하면은 그 인출한 그 사람의 개인 실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걸 조사하면은 결국 그 인출한 사람의 인적 사항과 그 사람을 수사해서 그 돈이 이재명 쪽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맞다면 지금 이 뉴데일리의 제목처럼 160억의 상당 부분이라 그러면 100억 이상의 현찰로 인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맞다면 그 100억대의 현찰 인출한 부분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을 분명히 잡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 그랬는데 못 잡아냈다는 거야. 하여튼 오늘 지금 발표 내용 보면은 그렇다면 160억의 후원금 중에서 상당 부분을 현찰로 인출한 게 아니겠죠. 성남FC 내에서 썼겠죠. 성남FC 축구팀을 위해서 후원금 받았으면은 160억 원의 상당 액수는 성남FC에서 쓰였겠죠. 그럼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월달 보도가 잘못된 보도들인 거지. 상당 부분 현찰을 인출했다며. 이게 사실은 별거 없는, 그 당시 기사가 봤을 때는 별거 없는. 그래서 결국 뭘로 잡았냐,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자, 여기다가 이 후원금을 낸 기업들이 네이버하고 뭐 차병원, 그리고 뭐 두산건설 뭐 이 정도인데, 대부분 이 후원금 액수가 비슷합니다. 지금 두산이 53억 원을 지금 낸 걸로 나오는데, 네이버도 한 40억 냈고, 뭐 차병원도 한 30억 냈고, 대개 한 30억에서 50억 정도의 후원금을 냈어요, 기업들이. 자, 그 중에서 다른 기업들은 다 무혐의 처분하고, 오직 두산의 후원금 53억만 뇌물로 인정이 됐는데,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두산이 갖고 있었던 병원 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승인해서, 그게 원래 한 70억 정도로 그 땅을 매입했는데, 그게 용도 변경이 되면서 거의 조 단위로 튀었다. 그래서 두산에게 엄청난 특혜가 들어가서 그 대가로 53억 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줬기 때문에 그게 뇌물죄인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았으면 뇌물죄로 기소가 되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 개인이 받은 게 아니라 성남FC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청탁을 받고 두산에서 우리 땅을 용도 변경해주면은 후원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청탁을 받고 용도 변경을 해준 대가로 두산이 성남FC에 53억을 냈으니까 제3자에 대한 뇌물 공여죄가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특혜를 주고 그 특혜에 대한 보답을 자기 개인이 아닌 제3자, 여기선 제3자가 성남FC입니다. 성남FC에 대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른바 뇌물 공여죄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고, 뭐 이런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재수사 없이 아마 검찰은 그걸로 뇌물 공여죄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처음 나왔을 때 처음부터 야,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K재단 미르재단 관련된 거와 너무 똑같지 않냐. 박근혜 대통령도 제3자에 의한 이 뇌물 공여죄로 얘기가 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게 뇌물 공여죄인지 뇌물죄인지 그냥 뒤섞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 당시에 이제 고민이었는데, 뇌물죄로 덮어씌우려면은 박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뇌물죄로 덮어씌우려면 최서원과 박 대통령이 완전히 한 팀, 그러니까 한 가족이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왜? 박 대통령이 돈 받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최서원이 받은 거를 박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려면은 둘이 거의 부부 이상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으니까 박 대통령하고 최서원이 돈을 함께 모아서 쓴 적이 전혀 없고 각자 통장으로 썼기 때문에 그거 증거를 못 밝혀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이가 경제 공동체라고 그냥 덮어 씌워버렸죠. 최서원과 박 대통령을 증거 없이 그냥 경제 공동체가 뒤집어 씌워놓으니까 그냥 대놓고 뇌물죄로 또 가면은 이 문제가 터질 것 같으니까 어정쩡하게 이게 제3자 뇌물죄인지 막 헛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이 뇌물죄하고 제3자 이 뇌물 공여죄의 차이는 청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박 대통령이나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 청탁 없이도 뇌물죄가 되는데,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되려면은 이재명이나 박 대통령이나 청탁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해서는 이 청탁이라는 게 두산의 이 땅의 용지 변경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청탁이라는 게 물적 증거가 없으니까 그거 나중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거 묵시적 청탁으로 처리했잖아요. 이재용 저 삼성 부회장하고 박 대통령하고 눈빛으로 청탁을 주고받았다. 이게 윤석열 한동훈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뇌물죄로 가려니까 경제공동체 증거가 하나도 없어. 뇌물 공여죄로 가려니까 이재용과 박 대통령 간에 청탁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묵시적 청탁, 뭐 경제공동체 이렇게 이 개돼지를 속이려고 이 사기쳐서 그냥 대충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박 대통령은 그 부분 대해서는 다 무죄 나왔어요. K재단 미르재단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청탁 받은 적도 없고
돈을 요청을 한 적도 없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K재단 미르재단에 개입한 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법원에서 딴 건 몰라도 이 부분은 다 무죄가 나오고, 나중에 결국 탄핵은 유지시켜야 되니까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으로만 처벌됐던 사건이에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도 성남FC 관련해서 그렇게 난리쳤던 후원금을 인출해서 이재명 개인이 쓰던지 이재명 캠프가 썼을 거라고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그거를 못 잡아내니까 결국 제3자인 성남FC에 뇌물 공여를 했다라고 밖에 지금 못 갔는데, 박 대통령 판례로 볼 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개인적으로 챙긴 게 없잖아요. 뇌물이라는 거는 본인이 챙겨야 돼. 그게 아니면 성남FC가 완전히 이재명 거여야 돼. 그러니까 이재명이 성남FC의 통장을 지 마음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돼요. 근데 성남FC가 사기업도 아니고 성남시에 공공축구단인데 그 돈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막 갖다 썼겠어요. 그러니까 현금 인출 얘기가 나왔는데 현금 인출 얼마 했습니까? 왜 못 밝혀요, 경찰에서? 160억 원의 상당수라 그러면 100억이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100억이 넘게 현금 인출됐으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 근데 지금 못 밝히는 거 보니까 별로 인출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이제 변론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아니, 어차피 성남시 축구단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기업들에게 요청을 하고, 기업들의 특혜가 아닌 기업이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법적으로 위법이 되려고 그러려면은 두산건설이 요구한 토지의 용도 변경 자체가 불법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산에게 불법적 혜택을 줬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겠지. 불법적 혜택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안 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건 따로다. 두산이 민원 제기를 한 거는 정당에서 민원을 받아준 거고 후원금은 따로다. 그렇게 가면은 연결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두산 측이 요청했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두산이 그렇게 요청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그건 두산의 요청이고 우리는 그건 따로따로 계산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씨와 두산이 유착해가지고 같이 먹었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박 대통령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애초에 박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후계자 승계하고 관계없다. 후계자 승계에는 박 대통령 관심사안도 아니고 애초에 이 K재단 미르재단 같은 경우는 박 대통령은 사실 나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다가 최종 결론이에요. K 미르재단은 안종범이가 지가 전경련과 알아서 했지 나는 그거 뭔지도 몰랐다. 그냥 전경련이 알아서 하는 줄 알았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재명 대표도 엄밀히 말하면은 밑에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 후원금을 받은 거를 빼돌려서 횡령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처벌한다?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원래 공직자의 뇌물죄라 그러면요.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박 대통령을 누명으로 뒤집어 씌우기 전까지만 해도 공직자 개인이 돈을 먹어야지 뇌물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뇌물 고여죄가 되려면은 그 주머니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의 통장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뇌물 고여죄가 되는 건데 그게 전혀 없이 뇌물죄로 그냥 무차별 엮어버린 게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최초고 이런 걸로 뇌물죄로 기소가 되고 구속된 게 박 대통령이 최초예요. 지금 성남FC 축구단도 공공축구단이죠. 미르 K재단도 공공재단이에요. 아니 뇌물을 받으려면 자기 친한 친구의 회사나 자기 친한 친척의 회사로 돈을 받아야지 그걸 뇌물로 쓸 수가 있는데 감사가 들어갈 수 있는 언제든지 공적 감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공축구단과 공공재단에가 뇌물을 받는 미친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뒤집어 씌우기 전까지만 해도 설사 약간의 이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공공재단에 돈을 받은 거는 뇌물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일회재단 그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 아웅산 그 유족들
그거 장학재단 지원한다고, 장학금 지원한다고 만든 재단 아닙니까? 그거 기업들 특혜도 봐주고 기업들 조인트도 가고 돈 받았는데 그거 문제가 돼서 해산시켰지만은 나중에 법적 처벌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이 재단이. 왜? 전두환 대통령 개인이 통장을 자기 것처럼 주머니에 차서 쓴 게 아니라 언제든지 감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재단이기 때문에 글로 돈을 모은 건 뇌물죄가 될 수 없다.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였는데, 대법원까지 가지도 않았지. 뭐 기소한 적이 없으니까. 이걸 권력에 줄 서서 깨버린 게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그렇게 해서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었는데, 여기서 보세요. 윤석열이가 이번에 지금 이 녹취가 이게 대선 직전에 나온 녹취입니다. 이거는 열린공간TV하고 썬데이저널이 폭로한 건데 이게 지금 다시 돌아다녀요. 이 녹취가. 왜 이게 중요했냐면은 검찰이 못한 박근혜 뇌물죄를 윤석열 본인 입으로 내가 엮었다고 실토한 영상입니다. 이 녹취예요. 자, 이게 누구랑 통화하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이 상황이 어떤 때냐면은 검찰 특수본이 2016년 이 11월 말에 수사 결과 발표하는데 탄핵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뇌물로 엮어야 된다는 게 그 당시에 이 대체로의 평가였어요. 왜냐하면 2004년도에 노무현 탄핵 때 헌법재판소가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은 노 대통령 정도의 선거 개입까지는 안 되고 뇌물 정도는 먹은 사람이어야지 탄핵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당시는 탄핵 세력이 저 김무성이 박지원 뭐 이런 놈들이 박 대통령이 뇌물을 먹었다고 뒤집어 씌우는데 현안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엄청 압박했는데 검찰이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 때문에 이거 재단에 들어간 돈이 어떻게 뇌물되냐. 그래서 그 검찰이 태블릿도 조작하고 조작날조 수사를 상당히 많이 했지만은 차마 박 대통령을 미르재단에 들어간 돈으로 뇌물죄로 엮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비상이 걸린 거지, 탄핵 세력이. 그때 어떤 정치권에서 윤석열에게 통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특검으로 넘어가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양심상 뇌물로 못 엮으니까 이제 특검으로 넘어갈 때 특검은 무조건 증거를 조작하더라도 박 대통령을 뇌물로 엮어야지만 탄핵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조작 날조를 파렴치하게 할 수 있는 놈들이 필요한 거죠. 그때 윤석열이하고 통화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러니까 윤석열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어차피 버리는 카드니까 뇌물로 엮어도 된다. 어차피 박근혜 이제 끝났지 않냐? 뭐가 무섭냐? 뇌물로 엮어버리면 되는데 검찰 애들이 좀 소심해서 못 엮었는데 내가 뇌물로 엮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진술로 다 받아가지고 막 엮으면 된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놈들은 수사 기법이라는 게 무고한 사람들을 누명을 씌우기 때문에 증거는 없어. 실제 범죄자면 증거가 있겠지. 범죄를 안 저진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 보내는 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기니까 이것들은 뭘 하냐? 다른 사람들을, 제3자인 사람들을 다 체포해가지고 협박해서 위증교사를 시켜요. 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진술 다 받아가지고 엮으면 끝나, 뇌물죄는. 뇌물을 먹었다는 물적 증거 없어도 몇 놈 두들겨 패서 그놈한테 위증을 시키면은 엮을 수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뇌물로 엮어 놓으면 결국 박근혜는, 끝난다. 나갈 수밖에 없다. 자, 박근혜는 원래부터 직업이 재단이기 때문에 그 재단 그거 그냥 뇌물로 엮으면 돼, 박근혜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윤석열이가 결국 바로 특검의 제4수사팀장으로 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이가 내가 볼 때 이 전화통화는 면접 상황이야. 어디 탄핵 세력한 놈이 윤석열과 통화해서 너 박근혜 뇌물로 엮을 수 있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맡겨만 주시면요. 제가 다, 진술로 엮어가지고 뇌물로 잡아 넣을게요. 시켜만 주세요. 그런 이 충성서약하는 자리이자 면접 자리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래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위증교사 쫙 시켜가지고 뇌물로 엮어버린 겁니다. 이 작자가 위증교사 또 시킨 게 보건복지부의 문영표 장관을 직접 불러가지고 너 박근혜가 시켰다고 다 불어.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 그런 짓거리 한 게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이걸 다 알아, 보수 쓰레기들. 지금 윤석열 만세 부르는 보수 쓰레기들 이거 다 알아요. 다 알면서 진실을 국민에게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 쓰레기들이. 이 수법을 지금 이재명한테 똑같이 쓰는 겁니다, 지금 이 수법을. 이제 조금만 있으면요, 이재명 대표 이제, 요 성남시 애들
한 놈 두 놈 불 거예요, 이제. 나는 그거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든 안 하든 나는 그놈들 짓을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탄핵 때 윤석열과 한동안 한 짓들이 전부 다 유진교사 시켰는데 태블릿 사용 관련해서 전부 다 유진교사 시켰는데 저놈들이 수사해가지고 받아낸 게 어떻게 인정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제 성남시 관계자 등등등등이 이제 막 나올 겁니다, 이제. 아, 이재명이 뇌물 받아오라 그랬다, 시켰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엮었어요. 그렇게 해서 위증을 한 놈 누구냐? 안종범 경제수석, 정호성 비서관. 그래서 정호성이는 1년 좀 살다가 나왔고 안종범이는 4년만 살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짓거리 하는 게 윤석열이에요. 이재명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거.